오늘 뉴스 시청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핫한 뉴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한국축구협회의 행태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결과로만 자신들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했으며 어떠한 사과나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축구팬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새롭게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 역시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수용했기에 강한 책임감과 승부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홍보 담당자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유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 홍명보 감독은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어떻게 강하고 좋은 팀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도전을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어떤 축구를 보여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은 경기 전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순 없겠지만 예를 들어 대표팀의 성적 외적인 부분은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표팀만의 문화가 아닌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어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대표팀에 합류해 강한 정신력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며 최근 축구협회가 발표한 축구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치진 선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선후배를 막론하고 한국 축구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대표팀을 이끌어야 할 현장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대표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일정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해외 선수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경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귀국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앞으로 누구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정 유형의 선수들은 우선 대표팀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필요한 선수가 합류하면 그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코치 선임에 대해서는 이임생 기술위원장에게 직접 외국인 코치 선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가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축구협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저는 감독직을 맡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홍명보 감독의 답변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홍 감독이 절대 은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극단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최종 예선에서 3연패를 당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를 해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천수와 같은 축구계 인사들도 모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냉정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홍보이사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월, 축구팬들은 편안한 영웅이 되길 바랐지만 홍명보 감독은 사임을 거부하며 스스로 눈을 가렸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로부터 외면과 불신을 당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 축구는 계속해서 퇴보하여 일본과 중국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감독의 입장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결과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독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갑자기 축구보다 교육적인 내용이 될까 걱정되지만 소통은 업무 효율성과 리더십, 경영 효율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량입니다. 의사소통은 쉽게 말해 생각, 정보, 감정 등을 주고받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은 리더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는 성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팀워크와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소프트 스킬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관련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체계적인 소통의 부재로 인해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직 대한축구협회 정문규 회장의 목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자회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려대그룹 회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자신감은 있지만 리더십 능력이 부족하고 준비된 원고 읽기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회의가 열리거나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각자가 배울 수 있도록 아주 짧은 단어 몇 개만 주고 남겨두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임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모든 일을 맡았고 마치 영웅이 되려는 듯 스스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임생 위원이라는 분은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기억날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3차전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얼음찜질을 했던 전직 수비수였습니다. 붕대를 감고 뛰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말할 자격이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만 전직 선수가 뛰어나거나 심지어 평균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1970년대 이전의 사람들로 더욱 억압적이고 가혹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디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은 확실히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언급된 인물들 중에는 모두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의사소통 능력이 평균 이하인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도박과 같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경쟁적인 성격을 지닌 조직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 역시 매우 화가 났습니다. 상처받을 자존심은 없지만 대한축구협회 때문에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협회 때문에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국 축구가 변화하려면 앞으로 20년 정도 더 걸릴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이임생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50대 초반이고 사임한 정문규 회장은 60대 중반, 정문규 회장은 60대 초반입니다.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강화 멤버들은 젊고 능력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성인이 된 후에야 완전한 경멸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파에 앉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경영 능력의 중요성을 아는 세대가 한국 축구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축구협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축구를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축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세우며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축구협회의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사소통 능력과 현대적 경영 마인드를 갖춘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여 조직을 혁신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축구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유소년 축구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 축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축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선수 발굴과 육성, 전술 개발, 체력 관리 등 모든 면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축구 문화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승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페어플레이 정신을 존중하고 축구를 통한 사회 통합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여자 축구, 장애인 축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AFC, 나, 피파 등 국제 축구기구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히고 국제 대회 유치 등을 통해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축구협회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 기업, 미디어, 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닌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을 통해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축구 강국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축구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축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축구를 사랑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한국 축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실망스럽더라도 우리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축구가 이뤄낸 성과들을 기억하고 그 저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축구협회, 선수들, 지도자들, 그리고 팬들이 하나 되어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를 극복하고 더 강하고 성숙한 축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언젠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축구를 사랑하고 응원합시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그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열정적으로 축구를 즐기고 사랑합시다.